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 정치권의 요동이 지역 중진 의원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쇄신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변수가 예상돼 충청권 선거판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KTX 세종역 건설이 연구 용역 3수 만에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주 인구가 늘고 다수의 기관 이전으로 교통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데 공주역과 오송역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해 충남과 충북을 설득하는 건 과제입니다. 서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업체의 임금체불과 고소 고발 연루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산시는 운행 개시 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불응하면 버스 운수 사업면허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운행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과학수사 발전과 끈질긴 추적 수사로 뒤늦게나마 엄벌을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최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 모두의 쇄신 압박이 커지고 이낙연 신당의 창당이 공식화하면서 충청권 중진 의원들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이명수,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까지 모두 4명. 이들의 거취가 내년 총선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총선을 넉 달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쇄신 요구가 분출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고 민주당도 박병석 의원을 시작으로 홍성국 의원까지 현역 의원 불출마가 잇따랐습니다. 쇄신의 거센 물결은 각 당 주류와 중진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 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3선 이상 중진 의원으로는 국민의힘은 5선의 정진석, 4선의 이명수, 홍문표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의원을 제외하면 3선 박범계 의원이 유일합니다. 일부 의원의 험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이 쇄신 요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쇄신 압박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고 또 지역을 떠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중진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요구에 대해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낙연 신당의 공식화로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을 공언하기 이틀 전 이 의원과 전격 회동해 세력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의원 합류에 따라 충청권에서도 새 정치 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쇄신 압박에 신당 창당 변수가 더해지며 충청권 선거판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중구청장에게 기탁금과 선거 보전 비용을 합쳐 1억 4,400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내년 총선과 같이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오는 21일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29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뜨거운 감자죠. KTX 세종역 건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세종역 건설에 다시 뛰어든 건데 공주역과 우송역의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반발하는 충남과 충북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숙제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2017년과 2020년 용역 당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KTX 세종역이 이번에는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06을 기록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생활권과 육생활권 입주로 거주 인구가 2만 가구가량 늘었고 창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의 이전이 교통 수요를 늘려 경제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건립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이번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400여억 원,
최적지로는 이번에도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km 떨어진 금남면 발산리가 꼽혔습니다. 오송역과 공주역의 이용객 감소를 우려해 줄곧 반대해온 충남과 충북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평택 오성 이복선 사업이 되게 되면은 열차 운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그 열차를 3개역에서 골고루 좀 세우게 되면은 국민들께 선택지를 좀 드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검증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이미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지역 간의 어떤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나 세종시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와 함께 세종 KTX 운행을 촉구하는 7만 8천 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등 세종역 설치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세종 법원 및 검찰청 설치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조속한 법원과 검찰청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세종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맞물려 사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에서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오늘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산시가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운행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에 학생과 직장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래 서산 곳곳으로 가는 시내버스로 분주한 곳이지만 오늘은 승객들만 가득합니다. 서산 유일의 시내버스인 서령버스가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살짝 학교 늦을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몰라서 약간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서령버스는 전체 62대 가운데 전기수소버스 10세대를 제외한 49대의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자 서산시는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 재난 문자 통해서 알았어요. 일단은 제 시간에 한번 와보고 안 되면 택시 타고 가려고 왔는데 다행히 버스가 있어서 탔어요. 서령버스는 직원 퇴직금 등 1억 원을 체불해 운송 수익금이 압류당했다며 운행 중단을 이유로 경영난을 들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압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기름도 사고 이렇게 근근히 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압류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또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서산시의 보조금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산시는 지난해에도 100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업체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습니다. 대표이사 인건비는 충남 평균인 8,900만 원을 훨씬 넘는 1억 4,600만 원이며 관리직 인건비도 인접 시군에 비해 50%가 더 높습니다. 서산시는 업체 측에 운행 개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계속 불응하면 운수사업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다가 지난해 다른 사건 유전자 대조 과정에 진범이 드러나 뒤늦게 엄벌을 받게 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살인 사건. 복면괴한 2명이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직원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은 발견됐지만 지문도 CCTV 행적도 확인되지 않아 범인 추적에는 실패했습니다. 진범 이승만, 이정학이 붙잡힌 건 지난해 8월. 다른 사건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특정한 거였습니다.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끈질기게 추적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피고인에 대한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주범 이승만에게 직접 총을 쏴놓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공범 이정학은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정학 역시 살인을 인지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2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미제로 묻힐 뻔했던 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22년 만에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범인이 이정학이라는 증언이 나와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법원 3부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대전시 중구의 자택에서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여파는 노동시장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6년부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기업 간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움 충남지사가 최근 라오스를 방문해 올해 100명이었던 계절 노동자를 내년에 500명까지 확대하겠다며 기숙사 건립까지 약속했습니다. 초고령화를 앞둔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머지않아 경제계 일반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경제계는 농업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에서도 2026년부터 인력 확보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25살에서 34살까지 신규 취업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신규 채용 인력이 급감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이 지역을 떠날 겁니다. 기업이 지역을 떠나면 그야말로 지방 소멸은 명확한 사실인 거죠. 충남대는 10년 뒤부터는 대학원생 확보도 어려울 것을 보고 동남아에 대학원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위기감과 달리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산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가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의 경우 산학협력에 따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천여 개의 업체와 공동개발하고 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공동개발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용역의 규모도 축소가 됩니다. 저출생에 이은 노동인구 급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인구 변화를 반영한 경제정책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역 인근에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충남의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천여 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고 비수도권 가운데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좋고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대전 태평오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새벽 1시 30분쯤에는 대전시 내동 안골 내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인도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